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의 길입니다. 오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 단계에 들었습니다. 5G가 이제 드디어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되는 기술들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기술들이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나 그 최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서 이미 유의미한 엄청난 효과들을 내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대쯤이 온다 그러면 2025년 정도쯤이면 우리 현실이 또 한 번 더 완전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2009년도에 나와서 2010년부터 그 뒤로 2020년이 되기 전에 한 약 10년 정도 사이에 세상이 어마무지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 정도의 문명이 그 디바이스 그런 게 하나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초연결 시대 사물 인터넷부터 그 다음에 3D 프린트로 모든 신체 장기까지 다 복제해내는 그런 유기물질을 3D 프린트로 해내는 것부터 집까지 짓는 것들, 뭐 바이오 공학, 유전 공학, 그 다음에 물리 다방면에서 동시에 이 특이점이 올 정도의 그런 서로 간의 기술 지원이 되면서 시너지가 이제 생기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죠. 아마 올해 2019년을 지나서 2020년이 되면 벌써 산업계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출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점점 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는 얘기는 직업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현재 직장 그리고 현재 직종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들은 계속 사라지고 새로운 직종이 막 생겨나는 지각 변동이 어마무지한 속도로 바뀌어 나가는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그리고 뭐 또 심지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전체 나이를 다 놓고 봤을 때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입될 때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도 정답을 내리지 못해요. 유망 직종들, 4차 산업혁명에 살아남는 직업군들, 뭘 지금부터 공부하면 된다, 많은 예측을 내놓지만 무의미한 얘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산이 갑자기 사라지고 바다가 갑자기 육지가 되고 온통 다 바뀌어버리는 생태계 환경이 어디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각 변동들은 유기적으로 흘러가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생태계 아래 어느 직종이 유망하다라고 누가 콕 찍어 얘기한다고 그 사람 말 믿고 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살아남는 방법은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뱉는 얘기들에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는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정말로 안전한 방법이 뭐냐,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살아남느냐, 굉장히 큰 화두가 이제 돼 있어요. 여기에 써놨지만 정답이 없는 시대인 거죠.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패러다임들, 대기업 가고 뭐 사시 패스하거나 그런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거나
뭐 남들이 얘기하는 철밥통, 안정적인 직장들 또는 이런 거는 절대적 부동산부터 뭐든 간에 이거 하면 아주 절대적 안정권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이제 와요. 그럼 이 가치관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상이나 이 패러다임이 다 무너지는 시대고 리셋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명료하고 단순한 것이 진리거든요. 정답이 없는 사회가 이제 도래했고 어른들이나 이때까지 누구나 교과서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잣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멋대로 살아야 된다.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다 이거죠. 그럼 지 마음대로는 사는데 그 지 마음대로 사는 요령이 어떻게 살아야 지 마음대로 사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사지선다에 익숙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이 제시해준 보기들이 있고 그 보기를 선택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자기가 지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우리 세대가.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고작 해봐야 뭐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건가? 뭐 자기 좋은 짓 하고 있는 거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고 자기가 늘 해왔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짓을 하는 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때까지 선택지가 아주 협소한 상태에서 지 마음대로라는 것조차도 지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와 봤기 때문에 진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제멋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제멋대로 사는 건지에 대한 정의만 제가 오늘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규 교육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2학년 중퇴한 게 정규 교육이 다니까. 그러고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항상 제가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제 체득해 왔고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그 룰에 의해서 또는 그런 인맥들에 의해서 밀어주고 그런 시스템은 저는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오로지 독고다이로 제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 멋대로 사는 것, 지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기타도 뭐 한때는 치면서 굉장히 나름은 이제 기타를 남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가면서 그걸로 돈도 벌고 할 정도의 그런 그 직업처럼 지낼 때가 있었는데, 레크레이션 강사로 싱얼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근데 이 기타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혼자서 후루꾸로, 그런 말을 후루꾸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어로. 그냥 지멋대로 친 거죠. 지멋대로 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치니까 주법이나 이런 리듬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맞춰서 대충 치다 보니까 어찌어찌 맞추는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독특한 어떤 느낌이다. 정확한 주법에 의해서 탁탁 교과서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엇박자인 듯 하면서도 맞춰가면서도 불안하면서도 치니까, 그러면서도 싱얼롱을 인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같이 따라와야 되는 입장인데 기타를 치는 사람이 끌고 가는 입장에서 박자가 안 맞으면 다 놓치잖아요. 근데 그게 위태위태하면서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맛이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그 맛이 있다 이거예요. 바퀴벌레 같이 아주 새카매가지고 그런 돌발적인 그런 느낌의 맛이 있다 이거죠. 딱 전형적으로 탁 갖춰서 뭔가 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 아주 자유분방한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방함 속에서 맛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것들을 다 독학으로 배웠어요. 예전에 뭐 인터넷이나 있었나요? 그냥 뭐 혼자서 주구장창 하면서 배우는 거죠. 기타도 그렇고 악기 다른 것들도 혼자서 다 배웠어요. 만돌림부터 뭐 트럼펫부터. 근데 지금은 다 못 다루죠. 안 다루고 항상 처박아 뒀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제. 그리고 지금도 별로 다룰 일도 없고 그래서 기타도 잡은 지 오래됐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미치면 혼자서 배워요. 그냥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야만 된다. 또 누군가의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해야만 된다라는 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되면 항상 어디 가서 체계적으로 뭔가 배우면 빨리 배우죠. 빨리 배우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그 시스템, 소위 말해 영어, 그럼 영어도 그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에서 영어가 지금 쓸모가 없는데 마치 그렇게 배우는 게 다 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유분방에 배운 사람들이 영어를 훨씬 잘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시스템 하에서 배운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도 빨리 배우는 맛은 있지만 그 틀을 벗어나는 법을 이제 못 깨닫죠. 이래야만 된다라는 틀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유분방히 하는데 혼자서 부대끼다 보니까 시간도 느리고 비효율적인 걸 보낼지 몰라도 독특한 자기만의 맛을 찾아가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반란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으키라고 얘기하고 싶은 때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죠. 왜? 어차피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교육이라는 체계가 붕괴하고 있고, 종교라고 하는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정치라는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국가라고 하는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모든 틀이 다 붕괴되고 있고, 산업의 틀도 다 붕괴되는 시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고정관념들이 다 깨지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분방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도전의 시기가 왔다는 거죠.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도전해 놓지 못하면 앞으로 한 몇 년 이내에 지각변동이 굳어지는 시대가 와요. 한번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어느새 이제 지형이 굳어지잖아요. 그때 그 굳어진 지형 속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플렉시블하게 자기 자신의 사고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공룡이 왜 멸망합니까? 그 어마무지한 덩치에 절대 위에 그 최상위 포식자로 적이 없는 공룡이 한 방에 망하잖아요. 한 방에 다 멸종해버렸잖아요. 그게 생태계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바뀐 생태계. 너무 덩치가 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룰이 없어졌다. 정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멋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이때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경험은 제도적 틀 안에서 배워가지고는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제도적 틀에서도 가르쳐 줄 게 별로 이제 없어요. 왜? 4차 산업혁명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럼 자기가 부대끼는 수밖에 없거든요. 몸으로. 그러면 그 자기가 부대끼는 걸 어떤 기준으로 부대껴야 되냐면 자기 영혼을 믿어야 돼요. 자기 영혼. 자기 속에 있는 참나. 진짜 내가 가르치는 길을 내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과 대화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자기가 한번 골똘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시간을. 그래서 자기 영혼이 깨어나게 해야 돼요. 자기 진정한 자기 자신이 깨어나게 로그인 모드로 바뀌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잠시 이렇게 스톱한 상태로 자기를 이렇게 중지시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중지시키고 자기의 참 유저, 자기의 참 주인이 로그인해서 자기를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자기 자신을 내맡겨 보는 거예요. 캐릭터에서 게임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캐릭터로 살았어요. 게임 캐릭터로.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냥 부대끼면서 하루하루 닥치는 일과에 미션 수행하는데 정신없이 지내는 그 상태로 몰두했고 몰입했다면 이제는 빠져나와서 게임하는 유저의 입장으로 쭉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맵이 어디가 활성화되는 게 좋으며 이걸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객관적 자기를 한번 만나야 돼요. 그걸 로그인 모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로그인 모드가 되느냐. 숨을 멈추면 됩니다. 숨을 딱 멈추고 죽을 각오로 숨을 한번 딱 멈춰보세요. 모든 행동을 정지한다. 나의 모든 사고, 생각과 모든 호흡조차도 다 스톱하고 나는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숨을 딱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숨이 차올라서 죽을 지경까지 오잖아요. 밝게 담아라 오르면서 도저히 못 참을 정도까지 계속 숨이 이제 끝까지 딱 차오르면 나 죽는다 생각하고 참아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못 참고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숨이 탁 터져 나올 때 그때 다시 숨을 쉬고 그러면서 나는 죽는다는 각오로 계속 숨에만 집중하면서 숨을 계속 죽을 각오로 숨을 참는다.
숨을 죽인다. 완전히 숨을 멈추겠다 하는 각오로 계속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참 나를 호출하는 거죠. 나를 만나고 싶다고. 참 나를. 캐릭터 내려놓겠다. 게임하고 있는 캐릭터는 잠시 지금 내려놓고 게이머, 유저를 나는 만나고 싶다 하고 참 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곧 명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이 깨어나요.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뭐를 보여주냐면 내 영혼은 자유롭잖아요. 내 영혼은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 에너지거든요. 영혼 자체가. 그래서 이미 내 영혼은 온 세계를 다 다녔고 그리고 미래도 다 다녀봤고 과거를 꿰고 있고 모든 걸 다 아는 상태예요. 영혼은. 그래서 영혼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 영혼이 뭘 보고 왔고 내 이 캐릭터 현재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이 캐릭터 이 몸으로 입고 있는 유전자의 코드의 특성에 맞는 나의 제일 내가 땡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의 그 맵이 어딘지를 내 영혼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 영혼은 미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수시로 주파수로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정보를 취합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중에 영혼에게 맡기면 영혼이 그 정보를 쫙 끌어옵니다.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묵상하는 시간 동안 가만히 그 영혼이 가져오는 소스들을 쭉 훑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혼은 내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신호를 줘요. 내가 땡기는 것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이걸 계속하면 내 스스로에게 내가 가장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막 희망이 생기면서 꿈이 생기면서 그걸 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쫙 드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호출해서 영혼과 함께 내 유전자에 가장 적합한 나만의 로드맵을 영혼이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읽어보는 거죠. 그러고는 그 내게 열리는 맵들을 가지고 구체화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 가장 내 가슴이 뛰고 나는 거기에 내 에너지가 가장 최고로 동화될 만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가 딱 보여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명상을 통해서 그런 호출, 자기 영혼의 호출 작업, 로그인 상태로 수동 모드로 바꾸는 거죠. 자동 주행 모드로 이때까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SCB처럼 미네랄만 채취하고 다녔던 내 상태를 게이머로서 캐릭터의 몸을 탁 벗어나서 유저 모드로 딱 돌아오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미션을 다음에 얘한테 줘야 될지에 대해서 나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캐릭터, 이걸 게임 캐릭터 하나로 보면서 빠져나와서 나에게 다음 미션을 뭘 주면 될지에 대한 것들 유저 모드로 딱 바라보면 다른 맵들이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에 이 캐릭터가 적응해야 되기 가장 적합한 것들을 유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미션을 주죠. 그러면 나는 한 발 빠진 느낌에서 이 캐릭터를 조종하는 입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업이나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제껴놓고요. 가장 근본적인 게 영혼을 일깨워서 자기 로그인 모드에서 딱 바라보면서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 거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시대예요. 새로운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내가 새로운 걸 찾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본 걸 해보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막막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저 모드로 빠져나와서 계속 바라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올렸던 영상에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구체화시켜야 돼요. 설계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계속 꿈을 꾸면서 진짜 막연히 바라고 내 가슴을 뛰게 했던 막연한 것들이 실체로 구체화되도록 계속 설계도 작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구체화될 때 실행 모드를 바꿔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내가 이걸 그럼 실천해야 될지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움직이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뭐 지금 시대로 따지면 100세 시대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 산다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100세 시대를 생각할 때 지금 적어도 30세 이전이라고 연령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시도에서 몇 년간 내 길을 찾기 위한 시도는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진짜 늦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짜 생존하는 법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 거기서 생존법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직업, 직종이 다 새로 생기는 마당에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하는 그런 아주 강론에 함몰돼 가지고 직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 큰 바다를 먼저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무한한 직업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슴이 끌리고 터져나갈 듯이, 그리고 오랫동안 해도 질리지 않을 만한 정말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자기 미션을 찾고 자기의 꿈을 딱 발견하는 것만큼 확실한 지도가 없어요. 그 지도를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각 변동이 생겨도 그 사람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게임의 시대거든요. 게임 같은 시대예요. 정말로 이거는 꿈인지 생신지 아주 아리까리 헷갈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몽롱한 시대가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까지 이성하고는 다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최고의 자기 노하우가 생기고 자기가 빛을 보고 거기에 타협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믿어보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부터 차분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존법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찾되, 그걸 찾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영혼을 일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땡기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걸 구체화시키면서 하나하나 진짜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들만이 내가 생존하는 법이다. 남들 따라가면 절대로 다 망합니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남들 따라가서 될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직업, 다른 우주, 다른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제 앞으로 직업이 다 없어지고 다 자영업 시대로 다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온화 시대로 다 돌아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기만의 고유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다양한 직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유튜브 하나만 해도 얼마나 지금 콘텐츠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튜버들로서 굉장히 다양한 자기만의 색깔로 표현하면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반증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더 세분화되면서 점점 더 개인화되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시대가 와요. 근데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법을, 노하우를 모르고 있으면,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법을 모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지금부터 자기만의 세상을 마음껏 창조해 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